독일 하노버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곳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붐비는 도시지만 이곳은 원래 농경지였다. 엑스포 2000을 맞아 조성한 대단위의 주거단지로 지금도 개발이 되며 발전하는 도시. 그 안에는 비밀이 있다. 개발 전과 개발 후에 땅으로 스며드는 양이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이 주거단지는 설계 당시부터 배수 체계를 고민했다. 특히 이곳에는 빗물을 도시 밖으로 배출하는 우수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때로는 놀이공간이 되고 휴식 공간도 되며 모든 것을 빗물과 함께하는 빗물마을. 내 집 마당에 고이는 빗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을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게 되었다. Ja, ich finde das toll. Ich finde das irgendwie, Wasser ist sowieso sehr wichtig für alles, ne? Das ist sehr, sehr wichtig. Und dann ist Wasser, wenn es regnet, ist es irgendwie romantisch. Es rauscht auch so schön. Also das muss ja auch gesammelt werden quasi für die schönen Bäume, die hier stehen und das Grünbüschel. Wir brauchen also groß hier im Sommer nicht zu wässern, weil das ja alles schön runterfließt und darunter gesammelt wird und das finde ich ganz gut. Was ich schlecht finde, ist, wenn dieses Wasser irgendwo gesammelt wird und zum Beispiel zum Autowaschen benutzt wird. Das finde ich nicht so schön, weil dann kommt das in den Boden und verschmutzt es. Aber wenn das zum Blumengießen benutzt wird oder für den Garten oder für die Kinder, dann ist das kein Problem. 하노버 주거단지는 빗물 침투 시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시도를 했다. 그것은 도로의 오염물질을 줄이는 시스템이다. Es war schon immer wichtig, auch damals in der Planung Kronsberg, in der Planung auch in Rummelsburg. Es gab Forschungsprojekte zu dem Thema schon auch in den 90er Jahren in Dortmund und Zwickau, wo auch das schon untersucht worden ist als erstes. Diese Kombination von Rückhaltung und Schadstoffrückhaltung, also Rückhaltung von Wasser, von der Wassermenge und die Schadstoffrückhaltung war schon immer ein wichtiger Faktor. 다양한 실험을 통해 오염물질을 얼마나 많이 걸러냈는지 모니터링도 했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Die Straßenabläufe werden auf alle Fälle gefiltert durch diese straßenbegleitenden Mulden. Wir haben die Mulden, das Wasser fließt von den Mulden im Dachprofil links und rechts in diese Mulden hinein und durch diese Passage, durch die Bodenzone wird sehr viel Schadstoff zurückgehalten, sodass das Wasser, wenn es durch den Boden durch ist, auch gut gereinigt ist. Und wir wissen mittlerweile auch, dass es über lange Zeit funktioniert, sodass wir über lange Zeit eine sehr gute Reinigung des Wassers haben. 천안시 불당동은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 설계부터 저영양 개발 기법을 도입한 곳이다. 도로 옆 곳곳에 다양한 빗물 침투 시설들이 있다. 그물망으로 이제 그 관로가 막히는 거를 막기 위해서 걸러주는 역할. 잘 빠져. 이 물이 흘러내지가 않아. 잔디랑 일반 흙이 스며들어. 천안의 한 시민단체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잔디가 깔린 식생도로도 확인하고 빗물이 땅으로 스며들게 하는 빗물 저장조도 살펴보는 사람들. 이렇게 S자가 굴곡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확실히 S자 굴곡이 이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은 바로 도로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좀 고여 있거나 이렇게 좀 멈춰 있을 수 있도록 물이. 근데 이런 게 천안에 처음이라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천안에 사는 시민으로서는 너무 자긍심이 좋아.
하지만 도시 설계부터 저영양 개발 기법을 도입한 곳이라는 자긍심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모습이다. 침투 시설인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 과연 누구의 잘못일까? 빗물은 고였다가 흘러가는 게 자연스러운 구조인데 애초의 목적과 달리 고인 채 썩어가는 물. 흉물스러운 물이 도시를 비추고 있다. 설계, 시공, 그리고 관리 주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알고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모르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 쓰레기, 오염물질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은 또 있다. 나무가 막 죽어가네 이제. 좀 잘 좀 관리하지. 이걸 왜 이렇게 해놨어 나무를. 나란히 서 있는 나무 두 그루. 그러나 한 그루는 완전히 죽은 채 방치돼 있다. 댕강 잘려나간 나무 밑동이 안타깝다. 기후위기 시대에 홍수나 재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구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결국은 청주시가 이 사업을 청주시의 사업으로 생각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걸 환경부에서 해놨다 하더라도 이제는 청주 시민, 오창 은민들이 사실은 혜택을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자신의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좀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도 지속적인 관리와 시민의식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시범 사업의 문제점이 뭔지를 좀 분석해서 요거를 조금 개선할 수 있는 형태의 공법도 만들어내고 방식도 만들어내고 실제 과정이 혹시 문제였다고 하면 그 과정도 사실은 다시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논란이 되고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좀 보완해서 점차 확대해 가야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뭐 안 하거나 이럴 건 아닐 것 같고요. 좀 보완을 해서 점차 확대해 가서 어쨌건 도시에서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영양 개발 기법은 국가 주도적 사업이지만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 공공용은 시가 주도해서 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또 개인의 어떤 사유지지 않습니까? 그 사유지가 물수환율을 높이지 않으면 결국은 이게 우리 목표한 거로 못 가거든요. 그럼 개인 사유지가 물수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법적으로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 뿐더러 그렇게 되면은 도시가 예쁘고 그 다음에 기후를 대응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든다면 누구든지 살고 싶은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추수의 계절 가을. 올해도 어김없이 둔봉은 제 역할을 다했다. 이게 우리 생명이지. 이 물 없으면 우리 배도 못 자란다니까. 작은 손길들이 모여 분주한 산속. 새로운 시도, 물모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나뭇가지들도 옆으로 쌓아놓고 작은 웅덩이도 만들고 있다. 물이 쫙 올 때 그냥 손살같이 가는 걸 이렇게 저지를 해주게 되면은 물이 갖고 있는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고요. 에너지를 줄여서 파이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정도는 그 고여 있고 그래서 여기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뭐 생태계도 좋고 또 뭐 산도 촉촉하게 만들 수 있고.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빗물 박사 한무영 교수. 죽은 나뭇가지가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다. 사실 평상시에는 그렇게 비에 대해서 이렇게 큰 생각은 없었는데 너무 최근에 이제
강남 지역이 침수된다던가 아니면 해외에서 홍수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조그맣게 몇 개 만든 것만으로도 수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번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조경에 특별히 신경을 쓰는 신축 아파트와 달리 뭔가 정돈이 덜 된 느낌. 얼핏 보면 자갈밭에서 잡초가 자라는 듯하다. 네, 관리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설계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공원 같기도 하고 그런 미관을 조성한 거라서요. 아파트 공사 설계부터 저영향 개발 기법이 도입됐고 단지 내에 안내판도 설치됐다. 회색 콘크리트 대신 자갈과 식물로 채운 화단은 빗물을 흡수하는 중요한 시설이다. 해수판이 있어서 이쪽으로 물이 스며들었다가 한데 모여서 우수 관로를 통해 갖고 저희 빗물 저장조로 물이 스며들게 돼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그 빗물 저장조에 고였던 물을 다시 조경수로 재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일의 스펀지 도시 콘셉트처럼 우리도 이젠 빗물을 머금게 하는 시도를 해야 할 때가 됐다. 사실 개인 가정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LID 시설들을 설치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거나 어떤 형태의 참여 방식을 이끌어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고민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라고 명확하게 시민들도 인식할 거고 그런 측면 그렇게 되면 이제 다양한 형태의 LID 기법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비는 생명수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빗물을 지혜롭게 이용해왔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비를 불편하고 두려운 존재로 여기게 됐다. 도시의 삶에 익숙해지면서 비의 소중함을 잊게 된 건 아닐까. 도시에서의 빗물 관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과 연결되는 문제고요. 그게 우리의 삶의 공간을 좀 더 지속하게 만드는 하나의 출발점이에요. 모두가 빗물을 버리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하천도 그렇고 모두가 떨어진 빗물은 다 버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철학 자체를 바꿔야 된다.